미국 시애틀에서 지금 이 사건이 엄청 논란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알아볼 건 아니지만 잠깐만 들어봐봐. 올림푸스라는 찜질방이 있어. 미국에 찜질방이 있는 게 신기하잖아. 한국인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야.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사람 이름이 헤이븐 윌비츠인데 딱 봐도 이거 남자지. 얘가 올림푸스 찜질방 찾아와서 회원권을 끊으려는데 여성용을 달라고 했대. 표준이 뭐라는 거야? 당연히 못 주지. 남자가 왜 여성용을 달라고 하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트랜스젠더라 그렇대. 근데 수술은 안 하고 호르몬 치료만 하던 애야. 못 준다 이러니까 이 새끼는 계속 달래. 아니 왜 안 되냐 막 따져. 아니 씨발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일이냐 이게? 님들 같으면 줌? 절대 안 되잖아. 결국 거절했어 찜질방에서. 그러자 이 새끼가 자기 성차별 당했다고 찜질방을 고소하네? 좋아 여기까지도 오케이야. 세상에 병신은 많으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뭐 장사하다 보면은 진상들 걸려. 근데 법원의 판결이 더 병신 같은 거야. 시애틀 법원이 이 새끼 편을 들어주면서 찜질방이 보상해주라고 명령이 나왔어. 이게 지금 시애틀에서 논란이라고 하더라고. 어쩌다 생기는 특이한 경우도 아니래 이게. 아니 미국의 어떤 새끼는 있잖아. 성별을 자기가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된대. 그래서 오늘은 자기가 남자를 하고 싶어. 그럼 남자라고 하고 다녀.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여자를 하고 싶어. 그럼 여자라고 하면서 여자 화장실도 막 들어가. 누가 막아. 그러면은 고소해버리면 그만이야. 이게 또 성립을 하거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하잖아. 그게 이미 통과된 나라에서는 이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보다 성별 문제가 더 심각한데 성별이 몇 개냐?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 뭐 진짜 많이 인정해줘서 트랜스젠더에 호모섹슈얼 뭐 로맨스 안드로진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뭐 다 합해서 한 4-5개 될까 싶잖아? 미국은 30개가 넘는 성별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야. she, he 이런 성별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조차 무례한 취급을 받기도 한데 이거는 뭐 인권운동, 페미니스트 이런 거랑 다른 문제야. 사회는 평등해야 되니까 뭐 당연히 존중은 하지. 근데 기본적인 범위 내에서 이해를 요구하는 게 어떻겠냐는 거야. 이것도 당사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문제고 뭐 할 말 많겠지만 그렇다고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이럴 수는 또 없는 거 아니냐고.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 근데 자꾸 이거 존중해주자고 다수를 무시하는 사회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거야. 아니 야 인어공주의 흑인을 왜 씀? 흑인이 좋으면 흑인 캐릭터로 극을 새로 쓰란 말이야. 왜 잘 있는 인어공주 색깔을 바꿔가면서 왜 흑인 할당제를 하는 거야. 이게 디즈니가 진짜 심하잖아. 새로운 창조를 해도 모자를 파네. 원작을 파괴하는 지경까지 왔어. 몇 년을 잘 영화에 나오던 캐릭터가 뭐 사실은 게이였다 이런 설정도 들어가는 경우가 이런 게 존나 많아 진짜. 내가 여기에 대해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주제에서 벗어나니까 성별만 이야기하자고. 이게 또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누가 함부로 말하기도 쉽지 않아. 나처럼 가진 거 잃을 거 없는 애들이 말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이게 사회적으로 대응도 어렵고 당장은 명확히 해결이 나지도 않을 것 같아. 성별을 무지성으로 막 나누고 인정해 버리는 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말이 하고 싶은데 당연히 문제없이 잘 해결해 나가는 성소수자들도 있어. 모두가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니잖아. 그러자니 성소수자들이 성에 관계된 사건을 저지르는 경우도 꽤 많아. 그 핑계로. 그놈의 차별금지법에 기대 가지고 저지르는 거야 이게. 일본도 작년에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 국회 본안 통과됐거든. 이 법을 만들자는 의견이 통과됐어. 법을 만들기 직전까지 왔단 말이야. 이런 법을 만들려는 자체가 뭐야. 이미 일본도 이런 성별에 관련된 사건들이 꽤 다양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겠지. 그중 한 사건을 알아보자고. 홋카이도 삿포로에 스스키노라는 지역이 있어. 2023년 7월 1일 여기 어느 호텔에서 코스튬 입고 춤추는 행사가 열렸대. 코스튬 하면 보통 10대나 20대쯤일 것 같잖아. 의외로 40, 60대 사람들이 오는 행사였다는 거야. 대체 뭐 하는 데인지 좀 예상하기가 어렵지. 스스키노가 일본에서
노래방, 술집 이런 게 많은 대표 지역인데 신주쿠랑은 조금 결이 달라. 왜냐면은 스스키노는 성소수자들이 몰리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호텔에서 이 코스튬 행사도 쉽게 퀴어 파티였던 거야. 이러고 있어. 좀 버거운데 이 사람이 62살에 우라 히토시라고 뭔 레이디 가가 마냥 옷을 입었네. 이거 엄정화야? 뭐 디스코야? 뭐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놀고 뭐 이러는 행사였겠지. 생각보다 빨리 끝나. 밤 10시쯤에 끝났고 우라 히토시도 호텔을 나왔는데 바로 집에 가기 너무 이르잖아. 한 35분 지나서 어떤 여자랑 만났고 잠깐 이야기했대 길에서. 방금 호텔 이 행사에서 만났던 사이란 말이야. 둘이 10시 50분쯤 호텔에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호텔을 들어가. 여기는 러브 호텔이거든. 러브가 들어가면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뭐 자기들은 여기가 더 좋은가 보지. 이제 참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한 3시간 지나서 날짜 넘어갔어. 7월 2일이야. 어떤 여자가 호텔 프론트에 퇴실을 하겠다고 전화를 해. 호텔은 이제 청소 준비하겠지. 그리고 이 호텔 입구에서 이런 장면이 찍혀요. 노란 머리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캐리어를 끌고 나가더라고. 겉으로만 보면 일단 좀 여자 같아. 방금 퇴실한다고 전화했던 사람 같단 말이야. 이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건 우라 히토시를 만났냐 뭐 그런 얘기가 아니야. 들어갈 때는 흰 옷이었어. 근데 나올 때 검정으로 바뀌었고 없던 가방까지 메고 있다는 거지. 그때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단 말이야.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런 게 찍혀 있었대. 여기가 11시까지는 방을 비워줘야 돼. 근데 퇴실한다고 전화 온 방에서 사람이 안 나가. 직원이 오후 3시까지 기다리다가 가봤지. 그랬더니 전날 들어왔던 우라 히토시가 목이 잘려서 죽어 있었대. 위에가 이제 호텔 내부도고 여기가 실제 그 방이야. 심지어 시체에 머리는 없었어. 그러면 소지품으로 신원 파악해야 되잖아. 지갑, 옷, 휴대전화, 자동차 열쇠 하나도 없네. 그나마 다음날 히토시 가족이 실종 신고하면서 신원 확인됐고 아까 본 CCTV로 범인도 금방 잡혀. 그 새끼 범인 맞아. 얘야. 스스키노의 호텔 행사에서 히토시랑 만나 러브 호텔까지 간 29살 다무라 루나라는 앤데 여기서 다가 아니라 아까 호텔 입구에선 안 찍혔지만 그때가 새벽 2시였거든. 근처 CCTV에 또 다른 수상한 사람이 찍혀 있었다는 거지. 이 사람 신원도 밝혀지는데 59살 오사무라고 다무라 루나의 아빠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황이 러브 호텔에서 나오는 딸을 아빠가 차로 데리러 왔다는 거지. 알아보니까 히토시 만난 호텔 행사에 데려다 주기도 했었대. 그럼 이 아빠는 다무라 루나의 범행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그것도 사건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어. 다무라 루나의 범행 흉기가 톱이랑 칼이야. 캐리어도 끌고 다녔으니까 이걸로 뭐 머리를 날랐겠지. 여기에 가발 수갑까지 아빠가 사줬대. 딸의 범행 계획을 알고 도와준 조력자야. 여기가 가족들이 살던 집이거든. 집안 수색해보니까 머리를 화장실에 놔뒀더라고. 23일 만에 아빠랑 딸이 사체 유기랑 손괴 혐의로 체포됐고 다음날 엄마도 체포됐어. 엄마는 왜? 엄마도 시신 유기를 도왔던 거야. 아니 어떻게 일가족이 전혀 접점도 없는 사람 하나를 죽이기로 계획한 건지 이런 게 궁금하잖아. 이유는 타무라 루나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정신질환 때문이었어. 얘가 감정 절제를 못했대. 남들이 볼 때는 이제 분조장 같은 거야. 학교에서 애들이랑 사이가 너무 나빠가지고 못 다닐 정도였고 그때 같은 반 학생 말을 들어보면은 얘가 한 11살, 12살쯤 4, 5학년 이때 전화가 왔었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어른스러운 느낌이었대. 근데 바로 성격이 이상한 게 드러났다는 거야. 같은 반 애가 입고 온 옷이 좀 이쁘다 너 루나야 했더니 얘가 갑자기 커터칼 빼들고 찔러 죽이겠다 너 이렇게 협박을 들은 적이 있었고 걔 도라이였던 거야 어릴 때부터. 애가 피해의식이 이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 아무 의미 없는 말인데도 극도의 분노를 일으켰다는 거지. 막 요르트 한잔 할래? 막 그럼 바로 주먹질하고. 집단 따돌림 학폭도 없었고 집안에 불화도 없어. 태생부터 사회성 떨어지고 사교성 없는 새끼로 태어난 거지.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들어가는데 얘 취미가 만화 보는 거래.
부모가 이런 걸로 좀 달래면서 화를 조절했던 것 같고, 근데 고등학교 가면서 발작이 심해진 거야. 다중인격 장애 증상도 보이길래 이거 뭐 도저히 집단 생활이 안 돼. 학교 중퇴했어. 그 뒤로 사건 저지르기 전인 29살까지 아르바이트 한번 해본 적이 없대. 사회성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성인이 된 거지. 이러니까 아빠가 딸을 좀 이해해 주려고 신경을 많이 썼을 거 아니야. 범행 장소가 되는 집 이야기도 하자면은 2004년에 아빠가 2,200만 원 빌려가지고 3층짜리 단독 주택을 샀어. 건물 자체를 산 거야. 이웃집이 있으면은 얘랑 무슨 일 날지 모르니까 단독 주택을 산 거겠지. 이제 사건 이야기할 차례인데, 태어나면서부터든 사람이 자라면서든 공격성이 뭐 심할 수도 있잖아, 정도의 차이. 그래도 얘가 뭐 학교 다닐 때 이야기 들어보면은 폭력적이긴 해도 누굴 죽일 만큼 때리거나 공격을 하지는 않았어. 살인이 날 정도까지가 아니었다고. 근데 어쩌다가 얘가 사람 머리를 자르게 됐냐는 거지. 그리고 엄마 아빠라는 사람은 왜 딸의 살인을 알고도 도왔냐는 거고. 아빠 사진인데 뭐 엄마도 공범이고 가족 자체가 다 이해하기 힘들어. 특히 아빠가 정신과 의사야. 종합병원에서 2008년부터 정신과 과장이었거든. 경력도 많고 실력도 인정받은 사람이래. 이런 사람이 어떻게 딸의 살인을 방조하고 돕기까지 할 수 있냐. 심각한 딸 바보고 의사 입장에서 정신질환이 뭔지 아니까 딸을 좀 과도하게 이해해 주려고 했던 건가 봐. 딸이 정상인이었다면 신고했을 수도 있어, 이 아빠는. 근데 정신 문제니까 완전한 자기 의지로 저지른 일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숨겨준 것 같아. 하고 싶어서 한 일도 아닌데 딸이 감옥 가버리면 억울하겠다고 생각한 거지. 여기서 또 이해 안 가는 거는 이 사람 전공이 원래는 외과였다는 거야. 근데 왜 정신과로 옮겼냐? 피를 보는 게 무서웠대. 아니, 피를 보는 게 무서운데 딸이 사람 머리 잘라온 거는 또 어떻게 숨겨줘? 이 사람이 병원이나 밖에서는 사회적 지위도 있고 성공한 번듯한 가장이야. 남들이 보기엔 그런데 집만 오면은 이상한 행동을 또 보여준 적도 있대. 동네 사람들이 사건 벌어지기 얼마 전부터 한동안 집 밖에서 캠핑 용품으로 즉석 음식 해 먹거나 차에서 편의점 도시락 사다가 먹으면서 며칠씩 집에 안 들어가고 있었대. 좀 특이한 사람이야. 자, 이거 보면은 어릴 때 밴드 활동할 때 영상이거든? 학교 다닐 때도 기타를 많이 쳤었고 공산당에 86,000엔을 기부한 적도 있어. 그래가지고 공산당원이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었고 전체적으로 좀 종잡기 어려운 스타일 같잖아. 아니 다른 데를 아예 가버린 것도 아니고 굳이 집 앞에서 차 대놓고 생활한 점이나 뭐 노래할 때 분장도 좀 희한하고 정신이 온전한가? 의심이 될 정도거든. 루나 엄마는 60살이었는데 이름이 다무라 히로코. 엄마도 정서가 불안한 사람이었대. 이웃 사람들이랑 말도 잘 안 하고 일도 못했는데 이게 능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야. 엄마도 어릴 때 불우했기 때문이라는데 엄마부터가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가족 환경을 보면은 아빠는 맨날 병원 출근해야 돼. 엄마가 딸을 키우다 보니까 애가 어려서부터 엄마에게 무슨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도 부부가 같이 집 앞에서 뭐 달 구경한 적도 있고 사건 한 달 전에는 동네 술집에 간 적도 있었단 말이야. 동네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거 보면은 부부 사이는 괜찮아 보여. 근데 이거는 집안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말이겠지. 집안일은 가족 아니면 진짜 겉으로만 봐서는 제대로 알기가 어렵단 말이야. 이게 이제 우라 히토시야.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세 가족이 다들 특이한 면은 있지만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큰 문제까지는 딱히 없던 것 같아. 대체 범행 동기가 뭐냐는 건데 확실한 건 죽은 히토시는 남자라는 거야. 여자가 되고 싶었나 봐. 수술은 하지 않았어. 할 수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해. 성전환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과부터 가야 되거든. 이런 게 다 해결이 돼도 문제인 게 나이가 62이나 됐잖아. 수술이 위험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결심해도 보는 눈들이 많으니까 쉽지 않지. 그러니까 그나마 호르몬이라도 맞으면서 여장하고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 그러면서도 여기가 문제인 게 이 새끼가 여자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야.
그 점을 이용해서 여자에게 접근을 한 거지. 같은 여자라니까 아무래도 좀 피해자들은 안심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친해지면은 모텔 데려가는 건데, 상대방 여자는 뭐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겠지. 근데 결국 가서 벗으면 알 거 아니야. 여기에 이제 피해자 신고가 있었어. 여자가 거짓말이었던 걸 알고 나가려고 하면은 이 새끼가 속인 거 미안한데 이왕 여기까지 온 거 한번 그냥 시원하게 즐기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도 싫다면 그때는 강제로라는 거지. 이 새끼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진짜 성 정체성에 문제가 있던 건지 아니면 뭐 여자처럼 꾸미고 다니는 복장 도착자 뭐 이런 수준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인데 상대를 기망하고 유인해서 성폭행을 저질러 왔다는 거야. 이 사건은 오사무의 아빠, 그러니까 히토시를 죽인 다무라 루나의 할아버지가 증언하면서 내막이 드러났어. 히토시와 루나는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대. 루나는 결혼한 적이 없고 남자라고는 가족 외에 관심도 없는 애였어. 사회성부터가 너무 떨어지니까 사람을 못 만나. 근데 예전에 성폭행 당한 적이 있었다는 거지. 그럼 그 사건에서 범인을 잡았냐? 아니, 못 잡아. 근데 누군지는 알아. 누구야? 히토시. 이 씨발 새끼였던 거야. 예전에 성소수자 이벤트 행사를 얘가 갔다가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히토시 이 씨발 새끼 만나가지고 당한 적이 있었어. 그것도 2번이나. 아니, 성폭행 2번이나 당했는데 왜 못 잡냐? 루나도 정신이 정상은 아니잖아. 기억도 정확하지 않아 보이고 경찰이 볼 때. 일단 막 화나가지고 분조장 나서 진술을 제대로 못하니까 사건 접수해도 뭐 조사해서 뭐 성립할 수가 없는 거야. 증거도 없고. 부모가 히토시에게 절대 우리 딸에게 연락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면서 끝났던 사건이었어. 근데 이 새끼가 계속 전화해. 그러면 루나는 또 나갈라 그래. 기억을 금방 잊어버리나? 이러니까 얘 아빠가 집 앞에서 캠핑하고 차에서 자고 그랬던 거야. 얘가 히토시 만나러 나갈지도 모르고 히토시 새끼가 찾아올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런 거 막으려고 했던 거지. 왜 아빠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 밝혀졌잖아. 그러면 2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루나는 사실 정신 문제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까먹고 얘를 계속 만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자기 손으로 이 새끼 죽일 생각이었던 거야. 계속 범행 기회를 보다가 결국 만났던 거지. 그게 아니면 히토시를 잡을 수 없으니까 가족이 단체로 죽이려고 결심했을 수도 있어. 딸이 히토시 만날까봐 그렇게 걱정해놓고 정작 히토시를 만난 그 행사에 딸을 데려다 줬잖아. 할아버지는 루나가 피해자지만 살인은 또 다른 문제였다고 했는데 뭐 당사자들이 자세한 진술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사건은 루나 혼자 자기 건드린 범인을 직접 죽인 사건인지 가족이 단체로 범행을 계획했던 건지 어떻게 범행이 계획됐냐는 부분은 조금 논란이 남아있다 그래. 뭐 히토시는 뒤졌고 루나는 이 얘기만 하면은 또 분조장 나서 화내기 바쁘고 이런 상황이야. 대체 둘이 어떤 관계였는지도 정확히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아직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고 뭐 재판까지도 가지 않았던 건가 봐, 사건이.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건 알아보자고.